최하 안녕하세요. 넷볼 2차 시로 다시 돌아온 정준아, 안정준아, 늘정준은 우준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넷볼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역사와 유래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경기의 규칙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달려라 흑토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넷볼의 특징 세 가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넷볼의 특징으로는 비교적 안전한 운동입니다. 넷볼에서는 선수들 간의 접촉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규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두 번째는요. 모두가 협동을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넷볼에서는 농구와 다르게 드리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패스만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팀원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기술이나 또 규칙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좀 쉽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우리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쉽게 운동을 접하고 또 익숙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넷볼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볼 경기장은 이렇게 농구 경기장과 비슷하게 사이드라인 30.5m 그리고 골라인 15.25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란 직사각형 경기장이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양쪽 사이드에 있는 네모 박스를 골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네모 박스는 센터 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골서드는 각 팀의 진영이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센터 서드는 독립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구의 3점슛 라인처럼 각각의 골서드에 반지름 4.9m의 골서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골서클에서는 슛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골서클 이외의 지역에서는 슛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골서클 밖에 골서드 근처에서 슛을 하게 돼서 골이 되더라도 그것은 골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골이 들어가거나 혹은 경기가 시작될 때 이용하는 지름 0.9m의 센터 서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대 높이는 일반 성인 남녀 농구 골대 높이와 같은 3.05m가 됩니다. 이렇게 넷볼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순서로는 넷볼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넷볼 포지션에는 총 7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GS, GA, WA, 그리고 맨 밑에 C, 그리고 다시 WD, GD, GK 이렇게 총 7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에 3가지 포지션은 주로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가지 포지션은 주로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C, 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구역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로서 공격적인 역할, 수비적인 역할 모두 다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공격적인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 수비적인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7명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서는 우리 팀이 공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7명 모두가 공격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요. 우리 팀이 아닌 상대편에게 공이 있을 때는 우리 팀 모두 7명 모두가 수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포지션별로 갈 수 있는 구역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GS 골 슈터입니다. 왼쪽이 우리 팀의 골대라면
오른쪽이 상대팀의 골대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골슈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요, 상대편 진영의 골서드와 골서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슈팅은 무조건 골서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골슈터의 역할은 뭘까요? 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팀의 슈팅을 담당하겠죠. 주로 골을 넣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거나 또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하면 좋겠죠. 다음은요, GA 골 어택이라는 포지션입니다. 네, 골 어택이 갈 수 있는 위치는 GS에서 가운데 센터 서드가 추가된 이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GA도 마찬가지로 골슈터처럼 상대방의 골서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역시 GA도 우리 팀의 주된 득점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윙 어택은 네, GA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비슷한데 상대방 진영의 골서클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렇다면 윙 어택의 역할은 GS나 GA에게 주로 골을 넣기 쉽게 중요한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는, 자,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우리 팀 쪽과 상대팀 쪽의 골서클을 제외한 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농구로 따지면 포인트 가드 정도의 역할로 보면 되겠어요. 센터 같은 경우는 골이 들어가거나 경기를 시작할 때 센터 패스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윙 디펜스입니다. 자, 윙 디펜스의 경우는 네, 우리 팀이 공격을 해야 하는 상대편 진영의 골서드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팀 골서드와 센터 서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윙 어택의 경우를 봤을 때 네, 윙 어택과 마찬가지로 서클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팀의 윙 디펜스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확하게 겹치는 선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윙 어택이 정확하게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시에는 우리 팀의 윙 디펜스는 상대방의 윙 어택과 맨투맨 1대1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 GD, 네, G 드래곤 아니죠. 네, 골 디펜스는 아까와 봤듯이 상대방의 GA가 우리 팀의 골 디펜스와 정확하게 구역이 겹치죠. 네, 우리 팀의 골 서클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K, 골키퍼는요, 네,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네, 우리 팀 골서드와 골서클, 그래서 상대편의 GS를 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골을 넣는 데 있어서 골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포지션의 역할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위에 있는 경기장 왼쪽 편이 우리 팀의 골대, 그리고 오른쪽 편이 상대편의 골대라고 한다면 7가지 포지션의 숫자별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좀 이따가 학습 활동으로 각 포지션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과제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부 규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규칙으로는 상대방 선수에게 반칙을 범하는 파울에서는 옵스트럭션과 컨택이 존재합니다. 옵스트럭션은 공을 가진 상대에게 3피트, 한 1m 정도 이내로 접근을 해서 수비를 하게 되면 심판이 옵스트럭션 이라는 반칙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컨택, 영어로는 접촉하다 라는 말이죠. 네, 공을 가진 상대 혹은 공을 가지지 않는 상대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컨택이라는 반칙을 범한다고 심판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바이올레이션에 해당하는, 파울보다는 좀 약한 그런 반칙이죠. 네, 스태핑, 농구로 따지면 워킹입니다. 넷볼에서는 공을 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2발 이상 걷게 되면 스태핑 반칙에 해당되게 되어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오프사이드, 내 포지션 이외에 다른 포지션의 구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프사이드라는 반칙이 선언되게 돼서 이건 역시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헬드볼이라고 해서 농구에서 3세컨 바이올레이션과 같은데 공을 갖고 3초 이상 패스도 못하고 슛을 하지 않으면 헬드볼이라는 파울에 선언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파울과 바이올레이션은 파울 같은 경우는 페널티 패스라는 것이 부과가 되는데, 페널티 패스란 슛도 할 수 있고 패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울을 범한 상대방은 공 옆에 차렷 자세로 패스든 슛이든 한번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절대 수비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리패스의 경우에는 패스만 할 수 있어요. 슛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더 세부적인 규칙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합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주로 크게 이 정도만 알면은 크게 무리 없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포지션별 경기 구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다 해드렸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주위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7가지 각 포지션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여러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역할이 중요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전에 경기 중에 일어나는 반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죠. 반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위 친구들과 학습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이 시간에는 넷볼 경기의 포지션과 간단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으로는 패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정준아, 안정준아, 늘정준은, 우준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3차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자, 여러분, 제빠 안녕.